광복절날 경축식 할 때 이제 김연경 선수도 입으시고 미스터 트롯 뭐 진짜 안 입은 연예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다 8년 동안 제가 무료로 해드렸거든요. 맥라렌이라는 슈퍼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리을이라는 브랜드를 찾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한국은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브랜드가 구찌, 루이비통 그런 브랜드화가 잘 되지 않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올해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뭐 티파니, 뭐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이런 그 60여 개의 브랜드 또 회사를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최대 럭셔리 그룹이라고 하죠. LVMH가 시총 5천억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667조를 돌파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의류 제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끌어올린 굉장히 좀 부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뭐 프랑스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의 게스트는요. 수많은 글로벌 패션 회사들 또 럭셔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한복을 위해서는 한복과의 콜라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찾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BTS라든지 또 지난 대선 후보들 우리나라 50개국의 주한 대사들 많은 유명 인사분들 한 번씩 입으시면서 화제가 됐던 분인데 또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30세 이하 유망주에도 이름을 올린 분이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디자이너 김리을 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복 정장이라고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한복 원단으로 서양 정장인 정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서양식의 정장인데 한복의 원단을 쓰신다. 네네. 그러면 확실히 한복의 느낌이 나요? 사실 한복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학창 시절을 전주에서 보냈었는데 네. 전주에 한옥마을이라는 것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상업화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업화가 된 거고 엄청 많이 가시죠. 그 안에서 이제 전통 한복을 대여하는 시장도 사실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단순하게 그 한복을 빌려 입는 외국인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한복을 빌려서 입니? 물어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복 원단은 예쁜데 불편해서 너도 안 입고 다니는구나. 저한테 역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쁘긴 예쁜데 한복 원단은 예쁜데 입어보니까 불편하다.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패션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 당연히 19세기 전통 한복을 21세기 사람들이 입으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는 일정한데 이제 공급이 네. 너무 떡갈비집도 다 사라지고 다 전통 한복을 대여하는 시장만 생겨나다 보니까 원래는 1시간에 5만 원 하던 게 1시간에 5천 원까지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네. 나는 한복 원단이 예뻐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빌려서 입으니까 정장이라는 건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입는 옷인데 이 한복 원단을 가지고 정장을 만들어서 빌려주면 난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전통 한복에는 제 주관적으로 멋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는 라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고리의 모양도 예쁘고 치마의 라인도 너무 예쁘고 네네네. 다른 하나는 원단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라인의 멋을 살린 게 개량 한복인 거예요. 저고리와 치마의 모양을 살려서 편한 면 소재를 가져다 놓은 거. 근데 저는 거기서 전통 한복의 원단에도 멋이 있는데 난 이 원단의 멋을 살려야겠다. 라인을 살린 게 개량 한복이라면 원단을 살린 게 한복 정장이군요. 저는 한복이라고 하진 않아요. 라인 그러니까 한복 원단을 살려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정장이라든지 라이더 자켓이라든지 네네. 청바지에 코디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평상시에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전통 한복의 원단을. 그러다 보니까 전통 한복 원단으로 만든
이제 정장인데 저는 거기서 한복을 뭐 제가 돈을 주고 판매를 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저로 인해서 설날이나 추석이 아니더라도 아. 이런 예쁜 원단을 보면서 전통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마중무 역할만 하려고 사실 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방탄소년단부터 대선 후보자들까지 다 입게 됐는데 이제 대중들이 이게 21세기 한복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네. 많은 유명 인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입으시면서 더 주목을 좀 받게 되신 거군요. 사실 옷 때문에 유명해진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옷을 만들었는데 네. 저는 뭐 마케팅을 해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으니까 네. 주위에서 네가 이 옷을 네. 빌리거나 팔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네. 그게 일주일 만에 SNS에서 좋아요가 2만 개가 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마케터들도 TBCF보다는 이제 SNS로 차츰차츰 넘어오려고 하던 시기였는데 네.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에서 네네네. 저한테 우리도 똑같이 마케팅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대기업이 제가 이슈가 빡 되니까 예. 우리도 신발 광고를 비슷하게 찍어주세요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을 정도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현민이라는 모델을 데리고 광고를 찍었는데 제가 이제 흑인을 데리고 저희 한복 정장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맨 처음에 찍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광고를 통해서 네네네. 광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네. 광고 회사를 하게 된 거예요. 광고 회사를 먼저 차리신 거예요? 프로덕션을. 왜냐하면은 그래서 네. 제가 맨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복 정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복을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는 돈 벌려고 제가 한복 정장. 근데 흔히들 아는 게 광고 회사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정말 광고를 찍다 보니까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패션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네. 한복은 때려치고 광고 찍었던 게 하나 두 개씩 잘 되다 보니까 광고 프로덕션으로 이제 광고 제작을 계속 사진이나 영상을 하면서 네네네. 설날이나 추석이 껴있으면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새로운 한복을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하시게 된 거구나. 디자인을 해서 연예인이 또 입게 되고 이렇게 한복 정장이라는 거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고요. 네. 자, 저희 그 라이프 인 넘버스가 이제 숫자를 통해서 지난 날들을 또 이렇게 복귀해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숫자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저희가 30이라는 숫자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3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까? 운이 좋게도 네. 포브스 30 언더 30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도 있고 포브스 30 언더 30라는 게 이제 포브스가 선정하는 30세 이하 30인 30인 유망주 아시아에서 네. 그것도 있고 저랑 같은 연생이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93년생인데 사실 2년 전에도 저는 30살이었어요. 네. 근데 만으로는 28이었어요. 나는 30살인가 28살인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30살일 때 30살의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30살이라고 하고 난 아직 20대야 위안을 삼고 싶으면 20대라고 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었는데 네. 그렇게 3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30대의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의 삶을 살면서 네. 내가 20대 때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3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20대 때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언제까지 이 기준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 30이라는 숫자가 되게 여러 의미가 좀 있네요. 길다고 느껴지는 네.
심지어는 뭐 한복 정장도 30만 원으로 시작하셨다면서요? 그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맨 처음에 예. 딱 30만 원 주머니에 있는 30만 원 가지고 동대문 가서 원단 사고 오. 시작을 했었던 게 3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몇 년도쯤이죠, 그게? 2016년도에 2016년. 네네. 그래서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운이 좋게도 30대 이전 그러니까 네. 29 전에 방탄소년단부터 대선 후보자들까지 와. 다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한복 정장이라는 것도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팔아본 적도 없고 지금은 사실 하지 않아요. 네네네. 저는 다른 문화적인 한국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지 딱 20대 때까지만 한복 정장 해야지 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그 뭐 대통령 후보분들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BTS 있었고 네. 또 혹시 저희가 들으면 알만한 분들은 누구 또 있으실까요? 우리 디자이너님의 옷을 입은 분들이. 광복절날 경축식 할 때 이제 김연경 선수가 국민은혜 하셨거든요. 배구 선수. 예. 네네. 김연경 선수도 입으시고 놀면 뭐하니 뭐 미스터 트롯 뭐 진짜 안 입은 연예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한테는 다 그냥 저 팔질 않고 협찬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옷을 전공을 하지 않았었고 네. 이제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는 아 국위선양 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벌 두 벌 하다 보니까 네. 누구는 유명하다고 해주고 누구는 유명하지 않다고 안 해주는 게 되게 조금 그랬어서 사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다 8년 동안 제가 무료로 해드렸거든요. 네. 하고 당연히 반납은 했죠. 왜냐하면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근데 그 정도로 대중성이 있으면 사실 어느 기업에서든 이거 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보자고 할 법도 하고 충분히 제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다 거절하신 거예요? 돈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철학 때문입니까? 철학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사실 방탄소년단 분들도 네. 뭐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옷을 팔아달라고 했겠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팔아왔었는데 이분들이 1,000만 원을 준들 2,000만 원을 준든 한두 벌을 파는 게 저한테는 되게 저의 신념을 꺾는 일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서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햄버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햄버거, 네. 버거킹, 맥도날드, 오, 롯데리아. 불고기 하면요? 불고기요. 불고기? 와, 불고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불고기. 뭐 광양 불고기. 광양, 언양 뭐 이런 데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햄버거 하면 말씀하신 게 다 브랜드예요. 그렇죠. 버거킹, 맥도날드. 근데 한국은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브랜드가 구찌, 루이비통, 뭐 말씀하신 맥도날드 그런 브랜드화가 잘 되지 않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아, 이런 소비재 중에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도 어디든 이야기하면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네네. 리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네. 사실 고유명사는 상표 등록이 안 돼요. 이 브랜드라는 거는 상표 등록이 돼야 그렇겠네. 리을은 한글이니까 훈민정음이니까 상표 등록이 안 되는데 네. 이 상표 등록은 대중화가 되면 또 상표 등록을 해줘요. 제가 설령 리을이라 해도 네 제가 2016년인가 17년에 리을로 상표 등록을 했는데 거절이 났는데 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시 내셨어요? 냈죠. 네. BTS가 입은 옷에도 리을이 박혀 있고 대통령이 입은 옷에도 리을이 박혀 있다. 상표 등록해줘라. 상표 등록이 됐어요. 리을로. 됐어요 이제? 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제 저 디귿 해도 됩니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남은 게 많아요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저 디귿은 제 겁니다. 네. 근데 그 여러 자음들 가운데 왜 리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다음 숫자랑도 관련이 있는데 네. 네. 다음 숫자가 2인데 2. 네. 숫자로 쓰면 2군요. 리을이. 맞아요.
디귿은 없네. 이제 영어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전 세계가 다 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한복 정장을 시작했던 게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입히려고 했잖아요. 브랜드 이름, 그러니까 삼성도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회자되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현대라는 이름이 회자되는 것처럼 네. 우리도 옷을 잘 만들면 브랜드 이름이 계속 이야기하게 될 텐데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도 외국 친구들이 되게 위대한 글자인지는 많이 알아요. 그래요? 당연하죠. 훈민정음이 위대한 글자인지는 되게 많이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여주면 훈민정음인지를 몰라요. 그렇겠죠. 뭐 안 접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딱 리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외국 친구들은 다 숫자 2 아니야? 그렇겠죠. 네. 말하는데 네. 아 이건 숫자 2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에 리을이라는 글자야.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삼성이라는 거에서 리을이라는 한글로 바뀌고 현대라는 거에서 한복이라는 대화 주제가 바뀌어서 저는 문화를 기획하는 기획자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리을이라는 브랜드에서 옷 하나 잘 만들어서 뭐 방탄소년단 분들이 입고 무대에 쓰면 저 브랜드는 리을이라는 브랜드래. 리을은 뭔데?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중에 하나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네. 한글이랑 한복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숫자 2를 그럼 저 뭐 그런 한복을 파는 일은 안 한다 하더라도 뭔가 같이 우리 김미일 디자이너랑 뭘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앞으로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콜라보 같은 건 어떤 거 좀 있습니까? 맥라렌이라는 슈퍼카도 그렇고 뭐 펩시콜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한국적인 거를 하이엔드로 콜라보를 하고 싶을 때 다 리을이라는 브랜드를 찾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 그래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 S21도 저랑 콜라보해서 진행을 했었고 맥라렌 코리아 에디션 보통 네네. 자동차들이 아트카를 많이 만들거든요. 네네네. 맥라렌에 제가 한국의 사계절을 입힌다라고 해놨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아트카를 만드는 거는 보통 색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슈퍼카는 대부분 빨간색, 초록색, 튀는 색을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색을 진짜 잘 쓰지 않는 이상 눈에 띄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색을 포기하고 맥라렌을 봤을 때 저는 되게 동글동글해요. 전 되게 고려청자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맥라렌의 자동차를 보면서 네, 되게 고려청자에 둥글둥글하다. 그래서 디자인 컨셉을 고려청자에서 학이랑 소나무를 가지고 색은 검은색과 흰색만 써야겠다. 수묵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학이랑 소나무로 디자인 컨셉을 잡고 수묵화를 그려서 외관에 입혔는데 사실 이거는 맥라렌 코리아에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건 아트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브랜드들은 본사의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글로벌 맥라렌 본사에서 너무 이쁘다 실내까지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사실 외관만 작업하는 거였는데 글로벌에서 너무 좋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바퀴 휠까지 디자인을 해달래요. 바퀴 휠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겨울에 나뭇가지 같이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사계절을 입혀야겠다. 그래서 봄의 화사함은 이제 실내 센터페시아를 자개로 입히고 네. 여름은 이제 푸릇푸릇하게 시트를 초록색으로 하고 가을의 풍경은 바퀴 외관에 이제 수묵화로 그리고 겨울은 바퀴 휠에 이제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들이 콜라보를 할 때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에서 많이 찾아주더라고요. 그런 저 한정판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 좀 어떻게 누가 좀 사갔습니까? 지금 아직 전시 중에 있어요. 전시 중에요. 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어디까지 벌려나가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샘물 브랜드도 지금 런칭을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그 샘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물이에요? 근데 뭐 맥주같이 생겼어요. 이것도 사연이 좀 있는데 제가 한국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리을도 자본력이 많은 게 아니니까 정말 한국적인 소재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찾다 보니까 100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00옥? 옥인데 네. 이제 흰색 옥인 거죠. 연옥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난대요. 강원도 춘천에. 진짜요? 네. 리을에서 저는 사실 여태까지 제품을 한 번도 안 팔았었는데 네네. 처음 나온 게 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을 파면 나오는 물이 있어요. 네네. 이게 옥정수라는 물인데, 그러니까 옥 동굴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네, 옥을 파면 이제 지하수가 이제 고여 있어요. 먹어봐도 됩니까 이거? 네, 드셔보셔도 돼요. 야, 옥정수는 또 처음 먹어봅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 맛이 약간 좀 다른데요? 그냥 아, 물이랑? 아, 이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배곡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진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원래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쪽으로 좀 생각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걸 하시다가 좀 바뀐 겁니까? 저의 꿈은 딱 하나 있는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뭐 어릴 때? 지금도 지금도요? 20대 초반까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었던 건 나는 운동을 잘하니까 돈 벌어서 유학 가가지고 축구를 해야겠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그 몇 살 때까지 선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수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축구 선수를 하고 싶으셨다고요? 공부나 운동이나 뭐 예술이나 저는 당연히 노력도 있지만 네. 타고나는 재능이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네. 저는 100m도 11초대를 뛰고 그래요? 운동적으로는 아. 유일하게 너 뭐 잘해? 그러면 달리기 잘하고 축구 잘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잘할 수 있는 걸 잃게 됐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너한테 뭐 잘해? 그러면 사실 잘하는 건 없어요. 제가 뭐 바느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태극마크 다는 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리을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옷들은 대부분 편한 운동선수가 입는, 제가 이제 정장 아니면 운동복을 되게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운동선수 분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운동만 하시다 보니까 시상식이나 사실 자리에 갈 때 네.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아. 한복 정장을 입고 너무 잘 가주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들도 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한국의 미도 굉장히 많이 좀 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리을 디자이너가 보시는 한국의 미 어떤 겁니까? 또 어떤 정의를 좀 내리시고 계십니까? 제가 디자인하다라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서 사는데 디자인하다라는 뜻이 제 눈으로 바라보고 제 방식대로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정프로님도 원하시는 선글라스 쓰시는 거고 네. 원하시는 옷, 신발 전 각자가 다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리을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한국의 미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바라보는 걸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전통적인 걸 지키면서 벗어나지 않게 저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너무 많고 그 한국의 미는 사실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뭐 저만의 방식대로 계속 표현해 나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 함께 해주셨는데 이 김리을 씨가 혹시 넘어서고 싶은 숫자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거든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20이요. 20? 네. 20은 뭘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리을도 쓰면 2죠. 20이잖아요. 리을. 리을 이응. 아, 리을. 네네네네. 그리고 20대. 그러니까 2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아서 리을이라는 브랜드를 잘 만들어 왔고 제가 넘어야 할 숫자는 딱 리을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에 만들어 놓은 저희 20대도 넘어야 되고 20대도 넘어야 되고 리을도 넘어야 되고 네. 이제 30대를 넘어가기 전에 20대를 잘 넘어야 네네. 30대를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한 60대 뭐 70대쯤 되셔서 그때 이제 지난 한 3, 40년, 50년, 60년을
돌아보는 리얼 브랜드를 만약에 딱 보시게 되면 진짜 감회가 아주 새로우시겠다, 그죠? 우리 김리엘 디자이너가 내가 한 40년 전에 저걸 내가 만들었지. 정말 그러려면 당연히 앞으로 더 30년, 50년을 더 열심히 이 브랜드도 좀 키워주시고 또 네. 우리나라 사랑도 계속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3프로TV와 하나가 함께하는 라이프 인 넘버스 출연을 좀 해주셨는데 이야기 해주신 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20대 아. 끝자락에서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복 정장 하나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추석이나 설날 때 한번 협찬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냥 뭐 말로 공수표 날리지 마시고요. 이미 다 찍힌 거 카메라가 몇 대인데. 그렇죠. 이거 저희가 해서 만약에 안 주시면 제가 이거 계속 틀을 거예요. 3프로TV에.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뭐를 꿈으로 좀 갖고 계십니까? 좀 여쭤봐도 되나요? 여태까지의 저의 20대의 대답은 꿈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30이 너무 길다고 했었는데 네네. 20대에는 저는 정말 흘러가는 대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흘러오셨네. 와, 내가 이 일을 하고 설령 죽더라도 진짜 잘 했구나. 그냥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리을 디자이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한국의 아름다움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라이프 인 넘버스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